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지나갔다면서 아주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이 임명된 것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이 거의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이 머지않아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just an excursion into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We're getting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oo.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No, Are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I think soon.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트럼프는 이어 이번 군사작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듯 늘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성공이라면서 이란 지도부 또한 이번 작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를 잇는 이란 차기 지도자로 그의 아들 모즈타바가 임명된 것에 대해선 실망의 뜻을 밝혔습니다. I was disappointed because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ir choice.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전쟁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이는 유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가를 낮추게 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will not allow a terrorist regime to hold the world hostage and attempt to stop the globe's oil supply. 트럼프는 앞서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도 이번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틀 전에 항복해야 했다며 그들에겐 이제 남은 게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란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식 임명되자마자 헌정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은 나토 회원국 튀르키 항공에서 또 격추됐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9일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선출 뒤 첫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 초중량 미사일이 동원됐다며 새로운 군 총사령관인 모스타바에게 바치는 헌정작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모스타바의 지도 아래 점령지를 향한 첫 미사일 공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 영공에서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또 격추됐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란에서 날아와 튀르키예 영공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이 나토 방공미사일에 요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추된 미사일 잔해 일부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떨어졌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서 이란 미사일이 격추된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Bugünkü hadise bağlamında yanlışta ısrar ve inat edilmemesi gerektiğini bir kez daha hatırlatıyorum.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중동전쟁에 참전한 이후 레바논에선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베이루트 남쪽 외곽과 남부 국경지대 등에서 115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 밤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사망 후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시설을 연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할 거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급락하며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G7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20달러 턱 밑까지 갔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86달러, 브렌트유는 88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때도 없었던 변동폭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건 선진국 주요 7개국 G7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 언급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G7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화상회의 직후 지금이 적기는 아니라면서도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ie haben die französische Erklärung gesehen, dass wir uns jetzt auch die Option offen halten auf die nationalen Ölreserven.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주말 휴장 뒤 열린 시장에선 국제유가가 중동 사태 발발 이전보다 60% 이상 오른 채 거래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의 인접국 정유시설 공격이 이어지면서 바레인이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감산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유가 하락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사태가 곧 끝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채권값도 올랐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감축분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중동 사태가 곧 끝날 것이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국제유가가 진정되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17% 오른 5,523.21에 장을 시작하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이 전거래일보다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발동 이후 2거래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세금 계산서 없이 유류를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전국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위장 가공 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업체 등입니다. 또 가짜 석유를 제조, 유통하거나 면세율을 부당 유출하는 행위 등도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이 9도 등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지만 모레 목요일부터는 한낮에 서울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주 후반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며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54 마이크로그램 등 대부분 지역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전북과 영남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10도, 광주와 부산이 1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